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세기금법 쪽 하겠습니다. 국세기금법에서 이제 제6장 국세한국금과 국세한국가상금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 외부 시험 같은데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매년 나오진 않고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중요도는 이렇게 상위 레벨은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해서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 한국금과 그 가상금 조문은 크게 이제 다섯 가지 되어 있습니다. 51조, 51조 2, 52조, 53조, 54조로 되어 있고, 첫 번째는 국세 한국금 충당 한금 일반적인 내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물납 재산, 그러니까 국세를 실제로 이제 금전이 있고 이제 물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납을 환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급가상금은 이제 금전을 했을 때, 우리가 금전을 했을 때 이제 금전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이자, 금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급가상금, 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금을 주고, 물납 같은 경우는 이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미 우리 자산 부채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금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 한국 가상금은 이제 금전에 대한 거고, 다음 53조 국세 한국금에 관한 권리 양도와 충당은 우리가 국세 한국금은 이제 채권 성격입니다. 채권 성격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가 제3자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를 허용해 준다.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국세 한국금도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세 한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물납재산으로 납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국세 한급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성 여부, 소멸시효,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51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51조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물납에 대한 환급하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면 되고, 그럼 국세 환급이 왜 중요하냐? 국세 환급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이슈가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왜 그런지는, 그래, 국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가 징수하거나 우리 개인이 자진적으로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 신고 납부를 하면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세기금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징수. 그래서 개인이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한 상태에서 개인이 피하게 되면 우리가 가상금을 우리가 불성실 가상금 뭐 여러 납부 가상금 같은 것을 페널티로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갑니다. 이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커요. 미납부한 상태에서 우리가 불복 절차를 가면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 실무에서도 그렇고 이제 납세 의무자가 이제 국가가 분쟁이 생기면 일단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납부하고, 그 다음에 청구해서 이기면 환급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쟁이 나면은 우리가 민사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일단 서로 돈을 안 갚는 게 일반적인데, 국가 쪽에서는 조세채권은 이제 이런 가상금 같은 게 엄청 납부 안 한 상태 칠 때 가상금 엄청 많아서 일단 납부합니다.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환급 과정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우리가 그 기준도 법에서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환급에 대해서 그럼 어떤 걸 환급해 주냐가 있는데, 이게 이제 1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환급해 주냐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잘못 납부한 금액.
이게 잘못 납부한 금액은 이거 납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납부한 거예요. 납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납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 납부한 금액. 그 다음에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초과 납부. 얘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오버한 거죠. 금액을 많이 한 거고, 얘는 납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납부한 거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납부했어야 되는 거고, 납부했어야 되는 더 많이 한 거고, 납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납부한 거,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환급세는 여러분들 소득을 이제 안 해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연말 직장 하면 이제 연말정산 할 때 매달 이제 균등하게 나간 다음에 이제 정산한 다음에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고, 환급을 해주는 절차는 맞습니다. 결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채권이 이제 아니라고 확실하게 된 것들, 이미 받아놓은 것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 환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납세자가 낸 것 중에 이제 잘못 납부한 거, 초과 납부한 거, 그다음에 환급세,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제 즉시 이제 우리가 가세관청이 이제 다시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네, 세무서장은 그럼 이런 환급 청구는 그럼 어떻게 되냐? 환급 청구를 환급금을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납세자하고 이제 가세관청이죠. 가세관청이 있으면, 납세자하고 가세관청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세금이 여러분 아시지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가세관청의 채권 채무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쭉 있습니다. 쭉 있기 때문에 가세관청에서도 어차피 지금 환급해주지만 어차피 또 미래에 또 조만간 거둬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소득세에서 환급해주지만 이 사람 관련해서 상속증 했을 적에서 또 납부할 게 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세목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세관청에서는 원활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환급보다는 웬만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세목과 이제 충당하는 방법을 많이 취합니다. 충당할 때는 당연히 우리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고, 충당은 지금 말해보지만 제가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은 서로 이제 퉁치는 건데, 우리가 퉁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채권 채무를 상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계와 충당의 다른 점은, 상계하고 충당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상계는 우리 채권 채무가 있으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퉁치는 거예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퉁치는 거지만, 이 충당 같은 거는 이제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위가 있는 거야. 우위가 있는 한쪽에서만 일방으로 하는 겁니다. 일방으로 하는 거고, 이쪽은 상계는 쌍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쌍방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퉁치는 거지만,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퉁치는 거지만, 채권 채무로 퉁치는 거지만, 우리가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일방 쪽에서, 가세관청 쪽에서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충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세환급금 쪽 보면 충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격은 상계라고 보시면 돼요. 상계. 채권 채무 상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처음에 이해하기 접근했을 때는 상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과하고 퉁치는 겁니다. 가세관청에 있는 이쪽에 줄 게 있으면 기존에 징수할 게 있다. 그거는 퉁치는 게 충당이에요. 충당할 때는 당연히 이제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국세환급금 결제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에 충당해야 됩니다. 원칙이 이제 충당이라는 거죠. 원칙 충당하는데, 이런 충당할 때 보시면 이제 여기 2호 이하고 얘는 이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납세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 그 다음에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는 이제 동의를 필요한 거고,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그러니까 이미 징수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이제 징수 안 한 거예요. 이미 체납된 거.
체납된 거는 우리가 이제 국세 징수권, 체납된 건 당연히 이제 징수권이 확보됐으니까, 국가가 동의 없이 그냥 충당 치는 겁니다. 충당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징수 납세자가 아직 그 자유롭게 이제 납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대로 국가 할 수 없는 거고,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된 국세 외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충당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납에 이제 충당된 국세 환급금은 우리가 이제 체납된 국세 결정경하고 국세 환급금 늦은 때로 소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 환급금하고 체납된 국세하고 늦은 때, 당연히 늦은 날 하는 거죠. 얘가 이제 3월 1일 날, 체납된 게 3월 1일 날 있고, 환급금은 뭐 5월 1일 날 결정했다. 그러면 5월 1일 날로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충당하면, 이 충당 청구를 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걸로 보는 거죠. 이 5월 1일 날에 우리가 충당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의무자도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게 있으면, 그걸 완전 우리 충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할 게 앞으로 없으면, 이제 환급을 즉시 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가 징수할 거, 납세자한테 징수할 항목이 있는지 먼저 쳐다보고, 징수할 항목이 있으면 충당하고, 충당할 게 없을 때 이제 환급해주는,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충당하고 남은 거, 실제로 이제 충당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납세자한테 줘야 될 상황이 오면 우리가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세자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조세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걸 따지지만 우리가 실질과세 측면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11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과세에 따라서 실질 기숙자한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실질 기숙자한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질 기숙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개하고 남은 게 실질 기숙자한테 환급한다. 그래서 명의자하고 형식적 명의자하고 실질자가 다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실질 기술자한테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51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51조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추가적으로 부과할 거를 보면 잘못 납부한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세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거 하고 한 것들, 낼 필요가 없는 것들. 낼 필요가 없는데 납부한 게 잘못 납부한 금액이랑 표현한 거고, 초과 납부액은 무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오버된 경우, 이게 초과 납부액이라고 그런 거고, 환급세액은 정상이에요. 정상.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지만 우리가 환급하기로 결정한 거, 연말정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정산 할 때 매달 꾸준히 냈다가 우리가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할 때 환급해줍니다. 그런 것을 이제 환급세액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급금이 생기면 충당을 먼저 한다. 충당의 원칙이고, 충당의 원칙인데 우리가 미납부 체납되지 않은 것들은 동의가 있어야 되고, 체납된 거는 동의가 필요 없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충당할 게 없으면 바로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국세한급금의 충당을 보면, 이제, 우리 공사, 그, 이항 보시면, 이제, 우리, 국세한급금 충당할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체납된 국세비 강제 징수비에 이제 우선 충당하는 겁니다. 체납된 국세비 강제 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된다. 국세한급금이 생기니까 주는 게 아니라, 이 체납된 거, 그 다음에 강제 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납세자가 우리가 아까 동의한 것들, 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한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도 우선 충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요게 먼저 가고, 체납된 거, 체납되지 않은 거에 동의되면 요것들은 이제 충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한급금 이제 2건 이상인 경우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해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소멸시효가 먼저인 것부터 충당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한급금 발생일은 이제 기산이 있는데,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시행령 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2차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이제 납부를 한 거. 2차 납세 의무가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환급해주는 경우는, 이거를 환급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통칙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체납자의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체납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체납자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국세환급 발생한 경우, 제2차 납세자가 또 환급금을 청구할 때, 이 사람, 원래 낸 사람이죠. 원래 낸 사람이고, 납부한 자가 환급금을 청구할 때는 세무서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조사해서 구상권이 있는지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구상권 행사가 있는지 보고, 제2차 납세 의무자 승계에 납부한 한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차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거죠. 2차 납세 납부하면, 체납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2차 납세 의무자한테 환급금이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구상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상권. 그 다음에 이제 물납 보겠습니다. 물납. 앞부분은 이제 국세 환급. 국세 환급의 일반적인 얘기를 담은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담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납부는 금전. 납부는 이제 금전이 있고, 금전이 아닌 것이 있어요. 금전 아닌 거. 금전은 우리가 시간가치, 금리가 있고, 시간가치가 있고, 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성격의 가상금이 필요해요. 가상금을 줍니다. 가상금을 추가해서 환급금, 원래의 납부해야 할 환급금 말고 그 환급금으로부터 발생한 결정일까지 발생한 그 기간만큼의 추가적으로 이자 성격의 가상금도 추가해서 주는 겁니다. 금전은. 근데 금전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주식으로 납부했다. 주식 납부했는데 환급을 해줘야 돼요. 환급을 해주면, 주식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럼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납부할 때는 10개의 주식을 만 원이었어요. 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환급을 결정했어요. 환급을 결정할 때는 10개 주식이었는데 얘가 이제 뭐 2,000원이 된 거, 2,000원. 2,000원이 더 좀 이렇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때 이제 10만 원이니까 뭐 주식을 더 사서 줘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납은 그냥 그대로 10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따지지 않고 10주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 같은 경우는
이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시간적 가치가 이미 이 자산의 공정 가치에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납은 이제 가상금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금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변하더라도 그냥 수량만큼 원래 상태 그대로 반납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보시면, 그래서 납세자가 이랑 보시면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물납한 후 환급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 할 때, 해당 물납자에서는 환급한다.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대로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가치가 뭐 폭락을 하더라도 그대로 주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상장됐는데 환급 결정할 때는 폐지됐어요. 폐지돼서 뭐 가치가 엄청 하락됐겠죠. 이때도 뭐 상관없이 그대로 주는 거예요. 국가가 뭐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주는 겁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리스크 떠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은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다 이미 반영된 거로 보고 시간같이 다 있기 때문에 비싼 가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금은 금전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물납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가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2항은 이제 국가가 이제 물납을 받았는데 처분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도 물납을 받은 다음에 국가가 이제 그 금전으로 해소해야지 이제 다른 그 재정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납을 받은 자산이 줄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뭐 금전을 줘야죠. 이때는 금전을 주는 겁니다. 물납 자산이 매각됐거나 다른 용도로 있는 경우는 당연히 금전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납재산을 유지하는 거. 물납재산 유지관리비. 물납을 받은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국가가 하고, 물납해서 재산을 반납할 때 유지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국가가 물납재산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해 추천하면 그냥 국가가 부담을 하는 거. 끝난 겁니다. 끝난 거. 다시 뭐 하는 건 없고, 어차피 이제 국가가 잘못한 거니까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 근데 또 이제 자본적 지출, 국가 유지 관리하는 거 국가 부담하는데, 자본적 지출도 국가가 했겠죠. 물납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자본적 지출은 이제 청구하는 거죠, 청구. 물납 대상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왜냐면 이게 가치가 증액했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 얘는 뭐 가치 증가가 없잖아요. 가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우리 회계상으로도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납세자한테 받는 겁니다. 이거는 납세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는 국가가 지출한 그 자본적 지출 납세자한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물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천연가실, 이제 민법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물납에서 나오는 부속된 법정가실, 천연가실은 국가 겁니다. 그 기간 중에 발생한 거는 국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귀속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같은 게 있었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이자, 이런 게 이제, 이런 가실이겠죠. 이자란다. 배당이죠, 배당. 배당 같은 게 이제 가실이죠, 가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귀속하는 거죠, 귀속하는 거 주식만 주는 겁니다. 네, 국세 한국 가상금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납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한국 가상금이 없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한국 가상금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자율 이런 거,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금 먹일 때나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산국금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국산국금 기산일부터, 가상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그 금융회사 예금 이자율 거, 그리고 고시하겠죠, 고시하는 이자를 떼서 이제 가산하는 겁니다. 이 날짜, 기산일부터 우리가 이제 결정한 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좀 낯설실 수 있는데, 사망 보시면 이제, 어느 해당 사항 없지, 사망 보시면 이제, 고충민원. 고충민원에 따라 이제 처리하는 국세상급 충당하러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상급만 가상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고충민원이라고 쓴 것처럼, 이게, 하도 이제 고충민원, 민원 처리, 이런 그러니까 납세자가 다른 방식으로 그냥 민원 처리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굳이 환급 가산금을 주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사망에 이제 고충민원 같은 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고충민원이란 무엇이냐 하면, 국세 관련 납세자가 부랴부랴고, 여기 보시면 불복 청구 등을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상황, 불복 청구를 기한까지 안 하는 거예요. 놓친 거죠. 납세자 놓친 거예요. 납세자 놓쳤는데 기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가세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해준 겁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불복 청구 놓친 거예요. 불복 청구 놓쳤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납세자에서는 뭐 다 권리를 놓친 거죠. 놓쳤는데 가세관청이 봤을 때 뭐 분명하니까, 환급해주는 거 분명하니까 가세관청이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직권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 말고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의 루트로 환급을 해준 겁니다. 가세관청이 알아서. 그때는 이제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급금도 이제 우리가 권리입니다. 권리죠. 채권을 우리가 가세관청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채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성이 있냐 없냐 할 때, 양도성 있는지 없는지 따질 때 우리가 양도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이제 세무서장은 가세관청이겠죠. 가세관청은 국세환급에 권리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극세 및 강세지가 있으면 그 각세비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양도의 요구에 직접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타인한테 양도하더라도 양도인, 이 채권을 받아가는 양수인, 채권을 받아가는 양수인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채권이 나면 내가 환급금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양도했으니까. 그럼 양수인이 있는 거고, 양수인한테 그럼 바로 환급금을 주냐? 안 준다는 거죠. 양수인도 우리가 가세관청하고 또 이제 조세 채권이 계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양수인한테 납부할 강세 징수가 있으면 또 충당하고, 그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칙은 충당이에요. 충당이고, 충당할 게 없을 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환급금 갖고 있는 납세자가 양도를 하더라도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도에 별 실익이 없죠. 그래서 양도도 그런 겁니다. 다시 또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우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그래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같은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또 민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급과 가산금을 봤는데, 그게 환급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한 경우가 있고,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환급세액이 있습니다. 환급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당을 하죠. 환급금이 있으면 우리 충당을 합니다. 충당을 했는데, 체납된 게 있고, 체납하지 않은 게 있어요. 체납한 게 있고, 체납이 안 된 게 있고, 체납 안 된 거는 이제 동의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납은 가산금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년이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1번 보시면 이제 국세 환급금은 이제 충당해야 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충당을 동의한 경우 해당 국세. 자진 납부도 있고, 납부하는 국세가 납세 고지서에서 납부하는 거. 두 가지가 동의 사항입니다. 2번 보시면 세무생 국세 환급금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 충당 시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 이렇게 동의하는 경우는 이제 충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이죠, 물납한 후 그 부가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에 따라서 물납받은 걸 이제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자에서 환급해야 하고, 이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가산금은 이제 물납은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강한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물납은 가치가 이제 최초 납부할 때하고 환급할 때 가치가 이제 변동할 수가 있는데,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 그대로 리스크를 떠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장 주식이 물납했을 때는 상장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환급할 때는 상장 페이지에서 폭락했다. 그렇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때부터 5년이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정도 기본 기출문제가 되어 있고, 이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시험에서도 이 정도 나오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